자, 파동은 뭐다? 쉽게 말하면 진동입니다. 알지? 진동. 그래서 파동이란 거는 어느 한 지점에서 진동을 해요. 그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우리가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진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예요. 자, 이 운동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즉,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얘기해. 그 진동하기 때문에 그 진동에 의한 파동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파동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지진이라든가 바로 이런 것들이지. 자, 그렇다면 파동이 이제 몇 가지 용어 좀 정리 좀 할게. 파동이 처음 발생한 곳을 파원이라고 해요. 파원. 알지? 그 다음 이 파동,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그래요. 매질. 근데 매질 없이도 진동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빛이야. 빛. 알지? 자, 그래서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우리가 매질. 자, 시작된 지점을 파원. 자,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파동 에너지는 결국은 매질의 진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바로 파동 에너지가 될 거야. 자, 이 기본적인 용어 좀 잡아놓고. 자, 그럼 이 파동은 진동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파동의 종류를 할 때, 진동 방향에 의해서 종파와 횡파로 구분이 된다. 자, 횡파는 위아래 진동입니다. 위아래. 알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원이 될 거고요. 파원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쭉 선을 그어버리면은, 자, 아래쪽으로 진동, 위쪽으로 진동. 아래쪽으로 진동, 위쪽으로 진동. 그래서 위아래 진동을 이제, 횡파라고 얘기를 해, 횡파.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지진파에서는 S파. 그 다음에 물결파. 자,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져. 자, 그럼 어떻게 돼? 파동이 번져나가지. 위아래 진동. 이걸 이제 물결파라고 그래, 물결파. 그 다음에 전자기파. 이게 바로 빛이야, 빛. 알지? 빛. 그래서 빛이고, 그 다음에 지진파의 S파가 바로 이제 위아래 진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종파는 뭐냐면 앞뒤 진동이에요, 앞뒤 진동. 앞뒤 진동. 그래서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음파, 소리. 지금 내가 말하는 요 목소리는 공기를 이렇게 진동하면서 여러분의 귓구녕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리, 음파, 그리고 지진파의 피파.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자, 위아래 진동하고 앞뒤 진동, 누가 더 빠를까? 속도가? 앞뒤 진동이 빨라요. 그래서 피파가 먼저 지면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횡파인 S파가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P파하고 S파의 도달 시간, 요 간격을 PSC.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와 진원지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한다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 매질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 자, 횡파는 위아래, 종파는 앞뒤 진동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구분할 거야. 위아래 진동, 앞뒤 진동. 자, 다음. 자, 매질에 따라서, 매질의 유무야. 매질의 유무. 자, 매질에 의해서 진동이 되는 것을 탄성파라고 그래. 탄성파. 왜냐면 탄성이라는 게 뭐야? 변형이 됐을 때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 요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파동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위로 갔다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옆으로 이동하면은, 자, 얘가 옆으로 이동하면은, 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요 지점은요, 요 사이는 요렇게 변형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그럼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는 얘를 탄성파. 그럼 이런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매질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매질이
어떻게 돼? 힘에 의해서 파워에서부터 이제 진동하면서 변형이 됐을 때 다시 원래 모양으로 온다. 이거를 탄성파라고 부른다. 탄성파. 그래서 탄성파는 빛을 제외한 나머지 파동을 탄성파. 그래서 물결파, 음파, 지진파,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이고. 자,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 진동이 되는 거야. 바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빛입니다. 빛.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빛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룰 건데, 자,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같은 빛이 바로 전자기파야. 전자기파. 그래서 이 전자기파 빛은 왜 전자기파냐? 얘는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다음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자, 평면. 그러니까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이 전달되는 거, 평면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평면파. 자, 그럼 구면파는 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파동이 이렇게 구의 형태로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 진동이. 그러면 얘를 구면파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뭐 탄성파, 전자기파. 자, 요거는 꼭 기억해야 한다. 전자기파가 뭐다? 빛이라는 거. 요건 꼭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자, 평면파, 구면파는 그냥, 그래, 이 정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횡파, 종파는 반드시 구분할 것. 횡파와 종파는 반드시 구분할 것.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동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파동의 표현 방법인데, 자, 지금부터 잘 봅니다. 자, 이거 말고, 자, X축이 거리고요. 여기가 파원입니다. 자, Y축이 위치예요. 그 위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가 있겠지. 자, 파원에서 진동이 시작이 됐어. 자, 플러스 방향으로 변이가 생기고 다시 원래 위치로 오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가 생기고 다시 위치가 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플러스로 갔다가 자,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가겠죠. 그치? 그러면은 자, 플러스 방향으로 한 번 진동하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번 진동한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왔을 때 자, 우리는 여기까지가 한 번 파동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지? 한 번 파동했다고 얘기할 거고요. 자, 한 번 파동했을 때 요 사이의 거리. 자, 한 번 파동했을 때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람다. 한 번 파동했을 때 거리를 파장. 자, 다음. 자, 요 영인 지점, 영인 위치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위치가 최대값이 됐지. 그래서 위치가 최대인 지점을 마루라고 그래요. 마루. 알겠니? 자,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위치가 최대가 됐지. 그럼 여기를 뭐라 하냐면은 고리라고 부른다. 자, 이거 용어야, 용어. 다음에 자, 마루까지의 거리. 자,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얘는 같은 진동이니까 요 위치의 폭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 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진폭이라고 불러요. 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용어 정리하면은 자, 요때 진동되는 파동의 모양 있죠? 요런 모양 있죠? 이거를 파형이라고 그래요. 파동의 모양을 파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마루, 골, 그 얘는 마루가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 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파장이란 거는 한 번 파동 시의 이동거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거리는,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 자, D라고 하면은 얘도 D가 되고요. 여기도 D가 되고요. 여기도 D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자, ED가 되고 여기가 ED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ED가 있지. 그럼 요 ED는 전체 파장이 4D거든. 맞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D니까. 그러면 ED는 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파장의 반이 되겠지. 그래서 이 파장의 반을 뭐라고 하냐면은 반파장이라고 그래. 자, 이거를 반파장이라고 그래. 알지? 바로 이거야, 이거. 자, 그래서 반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자, 여기 마루죠? 그럼 여기도 마루니까, 자, 여기도 D가 됩니다. 그러면 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도 D, 4D네? 파장의 길이가 4D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사이. 자, 또는 요 골에서 그 다음 골 사이. 거리가 바로 파장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네? 자, 용어 정리 잘해. 파장은 한 번 파동했을 때의 이동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한 번 파동했을 때 이동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가장 높은 곳을 마루,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장 낮은 지점을 골. 자, 됐지? 자, 그래서 요 파장, 그리고 반파장이라는 용어도 좀 기억하고. 자, 진동수가 있어, 진동수. 자, 진동수는 1초 동안의 파동 횟수예요. 자, 진동수는 1초 동안 파동 횟수야.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0.1초의 시간이 걸렸대요. 자, 그러면은 진동수는 얼마일까? 몇 번 진동한 거야? 응? 자, 0.1초 동안 몇 번 했어? 한 번 파동했잖아. 한 번 진동했잖아. 자, 한 번 진동은 위아래 갔다 와야 돼. 0.1초 동안 한 번 진동했으니까 1초 동안은 몇 번 진동한 거야? 10번 진동했지? 그치? 이때 진동수 단위를 헤르츠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 헤르츠가 진동수예요. 헤르츠. 자, 됐네. 자, 0.1초는 한 번 파동했을 때 걸린 시간입니다. 맞니? 한 번 파동할 때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불러요. 알겠지? 자, 요 용어적인 것들 잘 구분하자.
자,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동에 대한 걸 가는데, 자, 이 파동이, 자, 요렇게 있답니다. 자, A예요. B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의 파장은 여기죠. 그치? 자, B의 파장은 여기가 되죠. 자, A와 B의 속력이 같다면, A와 B의 속력이 같다면, 자, 여기까지 A, B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니? 같잖아. 속력이 같으니까, 아니, 속력은 시간, X축이 시간이잖아. 시간분의 거리, 아니, 이동거리. 여기가 거리.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걸린 시간이 똑같단 말이에요. 맞니? 그치?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A는 한 번 파동했습니다. 1Hz예요. 그치? 자, B는 두 번 파동했어요. 2Hz예요. 자, 여기까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2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의 파장은 2m가 되죠. 맞니? 자, B의 파장은 얼마가 돼? 1m가 되지. 왜? 여기까지가 파장이니까. 자, 그러면 파장은 2대1, 진동수는 1대2. 자, 파장과 진동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구나. 자,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구나. 잘 기억합니다. 자, 파장과 진동수는 자,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파동 에너지는 진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동수가 많을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파동 에너지는 커집니다. 맞니? 그래서 식 하나를 끄집어낼 거예요.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관계고 파장과는 반비례 관계다. 자, 이 기본식, 이건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진동수하고 에너지는 비례 관계. 자, 됐습니까? 저 밑에 이거 뭐라고 썼죠? 이거 그 표시는 어떤 거? 헤르츠. A의 파장. 람다 A. 그냥 플러스 사인으로 화살표 람다 B. 이거 화살표. 파장의 길이. 이 정도는 좀. 자, 이제 여기서 우리 표시할 때 중요한 거 하나 갈 건데,
이거 왜 지워도 돼? 밑에 거? 지운다? 자, 진동수는 한 번 파동할 때 걸린 시간, 아니, 주기가 한 번 파동할 때 걸린 시간이 주기입니다. 그쵸? 자, 진동수는 1초 동안의 파동 횟수예요. 그래서 한 번 파동하는데 0.1초가 걸렸어요. 자, 진동수가 10Hz입니다. 그럼 만약 주기가 0.2초라고 하면은 진동수는 얼마가 될까요? 그치? 얘는 5분의 1초잖아요. 맞니? 자, 0.1초, 10분의 1초인데 진동수는 10Hz.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내면은 주기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야? 자, 이거 곱해봐. T 곱하기 F가 뭐가 돼요? 아니, T 곱하기 F가 1 나오죠? 그치? T 곱하기 F가 1이라는 값이 나오지? 자, 파동의 속력 V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치? T분의 파장. 맞아? 그치? 이 걸린 시간이 주기잖아. 주기분의 파장. 이것이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니까. 시간이 주기잖아. 이때 한 번 파동할 때 걸린 거리가 바로 뭐야? 파장이지.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이 바로 속력이야. 근데 T하고 F의 곱이 1이니까 T분의 1이 뭐가 돼요? F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F 남다로 하자. 자, 이거 외우세요. 암기해, 저거. 자, 이게 파동의 표시다, 파동의 표시. 자, 일단 우리 파동의 표시, 이렇게 갈 거야. 자, 지금 보면서 중요한 거, 용어들. 자, 요거. 암기 꼭 해, 지금. 그 파장과 주기와 진동수의 의미 확실하고, 파동의 속력은, 자,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있지?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특히 굴절에서 이걸 많이 써먹을 거야. 이걸 이제 굴절해서 써먹을 거라고. 굴절해서 써먹을 거라고. 자, 됐니? 자, 이해 안 되는 거. 그래서 요 밑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표시, 자,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두 가지가 주어져. Y축은 변이야. 자, X축이 거리입니다.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거리 변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진폭, 그 다음에 마루에서 마루 사이의 파장, 또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거리 파장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자, 다음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는 자, 이렇게 한 번 파동했을 때 시간, 주기를 알 수 있지, 주기. 그렇죠? 자, 그러면 주기를 알면 뭐도 알 수가 있어요. FT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알면은 진동수도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는 주기 진동수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거리 변이 그래프에서는 파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진 거.
그러면 파동의 속력,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F 람다가, 자, 속력 V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파동의 속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경 써야 될 거. 동일한 파원에서 진동이 일어나잖아. 그치? 진동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 진동이 일어날 때는 진동이 변하지 않아요, 진동은. 그러니까 파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절대적으로 기억할 것. 자, 파동은 진행 과정에서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V는 F 람다였잖아. 그러면 같은 파동에서는 요 F가 무조건 고정이 되는 거야. F가 무조건 고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지. 자, 여기가 공기가 있고, 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빛을 쪼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빛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공기와 물은 서로 밀도가 다르잖아요. 얘가 물이 아니라 공기면은 이 빛은 그대로 갈 겁니다. 알겠니? 그대로 갈 거야. 근데 이 물의 밀도가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이 빛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지하철 탔어. 자, 내후년에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대학 등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안 그래? 그럼 대학교 수업은 아침 7시가 아침 9시야. 아침 9시야. 그럼 아침 9시니까 한 8시 한 40분까지는 이제 학교 도착해야 될 거 아니야. 여유있게. 그럼 집에서 이제 한 7시쯤에 나온단 말이야. 그 여기 일산역에서 탔어. 아이씨, 경의선. 지랄 맞잖아. 알지? 타본 사람 알잖아. 차 하나 놓치면은 재수 없으면 막 그 다음 시간이 30분 뒤에. 연착도 잘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가가지고서 그래서 경의선 뚝 타고 와서 자, 저기 DMC인가 어디 저기에서 이제 2호선으로 환승해야 돼. 그러면 환승하려고 딱 급하게 와서 탔어. 환승하려면 아칸에 가야 돼. 아칸에 가서 환승하는 그 계단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칸으로 가거든. 근데 아침에 7시, 8시에 갈 수 있냐? 안에 사람이 꽉 찼잖아요. 꽉 찼잖아. 밀도가 크잖아. 못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가 커지게 되면 파동의 속력이 떨어집니다. 파동의 속력이 떨어져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들어서 여기에서 꺾여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이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그래. 굴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V1 얘 V2 하게 되면은 V1과 V2 하게 되면은 V2가 줄어들어. 왜? 밀도가 크니까 파동의 속력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꽉 찬 지하철에서 나는 악한으로 못 가. 가기 힘들어. 근데 낮에 가봐 텅텅 비어서 악한으로 잘 가지. 그러니까 밀도가 작을수록 속력은 빠르단 말이에요. 파동의 속력은. 그래서 빛의 속력이 가장 빠른 곳이 어디예요? 진공일 때. 진공일 때 빛의 속력이 제일 빨라.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근데 이것이 공기 중이나 물 속에서 이게 어떻게 돼? 밀도에 의해서 속력이 줄어들어. 속력이 줄어. 그래서 굴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의 굴절의 현상에 의해서 비 온 날 하늘 봤더니 무지개가 뜨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니 이제 대학 가면 MT 갈 거 아니야. MT.
그 MT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강원도로 많이 간다면 양평이라든가 뭐 가평이라든 이런데, 그럼 거기에 이제 막 북한강이잖아. 그러면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어우 되게 맑어? 쳐다봐. 근데 이게 빛의 굴절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빛의 굴절 때문에 깊이가 얕네? 뛰어내려. 그래서 익사사고 많이 나요. MT 가면.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굴절 때문에. 자, 그럼 봐봐. 굴절이 됐어요. 밀도가 큰 물을 통과하는 빛은 속력이 줄어서 꺾여입니다. 얘가 감소하면요, 얘는요, 증가하죠. 그래서 파장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알겠니? 이게 바로 굴절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네르 법칙 해가지고 막 계산한 거 나온단 말이야. 왜 내가 이걸 절대적으로 기억할 거? 왜 표시했겠어? 자, 서로 다른 두 매질을 통과하는 빛은 같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의 진동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빛이 통과하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속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속력에 의해서 뭐가 변한다? 파장이 변한다. 파장이 변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왜 이걸 절대적으로 기억할 거? 진동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의 속력과 파동의 속력과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자, 이제 우리가 중첩이라고, 중첩. 자, 중첩은 서로 다른 두 파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이 진동이 겹쳐져요. 합쳐져요. 알지? 합쳐지는 것을 우리가 중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모양이 변한다. 뭐가 변할까? 진폭이 변한다. 알지? 진폭이 변한다. 그러면 진폭은 어떻게 변할까? 일단 합쳐서 만들어진 파동을 합성파라고 그래. 합성파. 자, 용어 구분 잘 해놓고 합성파. 자, 그러면은 자, 이 중첩 원리는요, 간단해요. 그냥 합쳐진 합성파의 변이는, 진폭은 두 파동의 변이의 합이 됩니다. 자, 변이니까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합쳐지면 커지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은 진폭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같은 방향끼리 합쳐져서 진폭이 커지는 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그래. 그리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변이가 서로 다른 진폭이 만나서 그 합성파의 변이가 줄어드는 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그래. 그래서 간섭은 즉 만나는 건데 중첩이 되면서 진폭이 변하는 걸 간섭이라고 하는데, 자, 진폭이 커지는 것을 보강, 진폭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 그래서 보강과 상쇄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런데 자, 이렇게 서로 중첩이 됐잖아. 중첩이 이렇게 해서 만나서 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각자 파동 진행 방향으로 나올 거냐? 그럼 중첩이 끝난 후에는 각각의 파동은 어떻게 돼요? 원래 모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자, 파동의 독립성. 자, 그러면 이제 중첩할 때, 자, 원리는 간단해요. 자, 진폭이 Y1하고 Y2가, 자, 하나는 일로 오고 하나는 일로 와요. 그럼 이 둘은 만나겠죠? 그래서 만나서 만약 겹쳐지게 되면, 자, 이쪽에 Y1의 파동과 Y2의 파동이, 자, 요렇게 마루와 마루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는 요 Y1하고 Y2를 합한 합성파의 진폭은 Y1 플러스 Y2가 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보강 간섭이라고 한다. 보강 간섭.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잖아. 자, 만약 요 파동이 이쪽으로 오고요. 자, 만약 요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둘이 만났어요. 자, 얘가 요렇게 마루가 여기 있고 자, 얘는 골이 마루와 골이 이렇게 만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그냥 Y라고 할게요. 그러면 합성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왜? 플러스 Y 마이너스 Y 더하면은 0이 되거든. 맞니?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 상세 간섭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빠져나왔을 때는 각각의 파동의 모양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파동의 독립성 이렇게 표현하겠지. 알지? 그래서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 잘 기억해 두고. 자,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자,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자, 요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 할 때, 영이라는 과학자가 이중 슬릿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 알지? 입자냐 파동이냐. 그래서 영은 이중 슬릿에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지? 자, 먼저 빛을 쪼여줍니다. 슬릿은 그냥 구멍 이렇게 얇게 틈을 만든 거예요. 틈. 알지? 이 슬릿에다가 빛을 쪼여줘요. 그러면 이 슬릿을 통과하는 빛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빠져나오겠지? 근데 여기에는 슬릿을 두 개를 놔줘.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빠져나온 빛이 있을 거고요. 이쪽 슬릿을 통해서 빠져나온 빛이 있을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두 빛에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지점과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알지?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는 지점은 밝은 무늬가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빛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어둡다가 아니야. 자, 그래서 얘는 마루하고 마루가 서로 자, 골과 골이 서로 중첩이 됐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자, 밝은 부분, 즉 빛의 밝기가 더 커지는 거야. 알겠지? 빛의 밝기가 더 세지는 거야. 자, 그럼 어두운 부위는 뭐냐면은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상세가 돼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0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자, 밝은 무늬는 보강이 됐고 어두운 무늬는 상세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것의 원리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원리를. 확대시키자. 자, 슬릿. 그래서 여기를 S1, S2로 갈게요. 자, 뒤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 그러면은, 자, 여기에 스크린이 있다고 했을 때, 있지? 자, 요 지점에 도달할 거예요.
자, 요 지점을 뭐 P점 해도 되고요. 우리 거기에는 P라고 돼 있으니까 뭐 P점으로 해도 되고 5점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여기 거리가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빛과 요 빛의 경로는 어떻게 되니? 똑같지? 빛의 경로, 길이는. 그치? 똑같겠지?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자, S1P 사이의 거리와 S2P 사이의 거리가 같다면은 이 둘의 경로차가 어떻게 된다? 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가면 얘도 여기서부터 요렇게 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왔다면 얘도 같은 경로니까 파장이 똑같잖아요? 자, 요렇게 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얘는, 자,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밝은 부분이 나와요. 밝은 무늬가 나와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서 밝은 무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두 사이의 경로차가 0일 때, 자, 이번에는 P점이고 S2, S1이야. 알겠지? 자, 여기가 밝은 무늬가 여기 있어. 밝은 무늬. 그 다음 밝은 무늬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P면 여기를 P1, 자, P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경로가 있고요. 여기에서 경로가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경로, 여기에서 경로인데, 자, 요거하고 같은 길이로, 자, 쑥, 요렇게 놓으면은,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뭐가 돼요? 경로차가 됩니다. 알겠지? 경로차가 돼요. 그러면 이 경로차가, 자, 여기에 있는 경로차가 반파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파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파장이라면.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합쳐지잖아. 보강이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여기가 반파장이야. 그러면 그대로 얘를 이렇게 당긴다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같은 변이를 갖게 돼요. 그치? 요만큼을 당겼다고 하면은, 결국은, 자,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반파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어두운 무늬가 생겨버려요. 그치?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잠깐 여기까지 나오나? 자. 그냥 여기 S2, 여기를 S1. 자, 밝은 부분. 자, 여기가 밝은 부분이야. 그럼 이번에는 얘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경로차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거리가 같은 지점을 봤을 때 여기가 경로차가 돼요. 그러면 이 경로차를 얘를 이래로 당겼을 때, 자, 여기에서 요 같은 거리로 만들어버리면,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고 해보자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경로차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의 경로차는 바로 파장이 돼요. 파장. 자, 그럼 파장이 된다는 얘기는, 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밝은 무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여기 어두운 곳으로, 자, 여기가, 자, 요게 어두운 부분이야. 어두운 부분. 그러면 색깔로, 자, 요걸 할게.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자, 이만큼의 경로차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치? 경로차가. 그럼 이 경로차는 2분의 3 파장이 됩니다. 자, 봐. 자, 여기가 2분의 반파장이지. 반파장. 여기까지가 파장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2분의 3 파장이 되는 거예요. 맞니? 그치? 그러면 결국 2분의 3 파장이면은 결국은 반파장과 같은 변이를 갖게 되잖아. 그러면 반파장일 때는 어두운 무늬니까 2분의 3 파장일 때도 어떻게 돼?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낼 거냐면은 경로차가 2분의 반파장에 자 0일 때 밝은 무늬야. 파장일 때 밝은 무늬야. 알지? 그러면 이때가 뭐가 나타난다? 보강 간섭이 나타난다. 맞니? 밝은 무늬니까. 밝은 무늬가 보강 간섭이잖아. 어두운 무늬가 상세 간섭이고. 자, 그럼 반파장일 때 2분의 3 파장일 때, 그럼 2분의 3 파장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정확히 말하면 얘는 지금 2분의 3, 2분의 1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m이 0이면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m 플러스 1, m이 0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때는 상세 간섭이 된다. 암기. 밝은 무늬요. 응? 밝은 무늬 맞죠? 밝은 무늬. 그래서 보강 간섭은 밝은 무늬, 상세 간섭은 어두운 무늬.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보강 간섭, 상세 간섭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블루투스 이어폰 있지? 난 맨날 QCY 쓰다가, 저렴이 쓰다가, QCY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지금 이제 브리츠코 하나, 인터넷 막 검색하다가, 브리츠코가 되게 싸더라고. 2만 얼마더라고. 그래서 어제 딱 와서 듣는데, 오, 소리 QCY로 더 좋은 거야. 자, 블루투스 이어폰 보면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보이스 캔슬링 기능이 있다. 그러면 밖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밖으로 귀로 들어오는 소리 있잖아. 이거를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상세 간섭을 할 수 있는 파장을 내보내. 그래서 소리를 상세 간섭으로 0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야. 상세 간섭 이용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자, 그다음에 자, 이러한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중에서 보강 간섭은 자, 빛이 더 세지는 거고요. 상세 간섭은 빛의 세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런 거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이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자, 일단은 보강, 상세. 자, 이중슬릿에서 보강되는 지점, 자, 반파장의 2m, 상세는 반파장의 2m 플러스 1. 이거 무조건 외워놔. 무조건 외워. 그렇죠. 자, 요게 원래 물결파가 더 추가가 됐었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그 물결파가 빠지고 그게 우리가 뒤로 빠졌다. 뒤로 뺐다.
물투 부분에서 뒤로 뺐기 때문에 아마 3학년 1학기 때 거기에 나올 거야. 여기 물결파에 대한 거는. 자, 됐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빛의 간섭 작용입니다. 빛의 간섭 작용. 요것만 외우겠구만. 경로차 가지고 찾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자, 빛의 간섭 무늬에서 밝은 무늬는 자, 경로차가 델타. 자, 우리 경로차를 이렇게 델타라고 그래, 델타. 알겠지? 자, 얘가 반파장의 EM이야. 그래서 0일 때는 0이고, 경로차가 0이거나 경로차가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어주고 파장이죠. 2 집어넣어주면 파장의 2배가 되죠. 그치? 그래서 보강 간섭 같은 경우는 그냥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일 때, 알지? 파장의 정수배일 때가 보강 간섭인데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요 차이가 자 여기가 파장의 정수배야. 그래서 파장 0, 자 그다음에 2파장, 3파장 이때가 보강 간섭이 돼서 밝은 무늬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밝은 무늬 있어. 그러면 여기도 밝은 무늬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경로차가 파장일 때죠. 그럼 그 다음에 밝은 무늬는 어떻게 돼요? 이 경로차가 2파장이 될 때죠. 그 다음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3파장이 되겠지. 바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밝은 무늬는 슬릿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 지점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어두운 무늬는 어떻게 될까? 어두운 무늬. 자, 요 지점에서 요렇게 오고요. 요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경로차예요. 그 경로차가 여기란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길이가 자 2분의 반파장이야. 그치? 그러면 얘를 반파장이고 그래서 이 시작점을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온다면 자 위상은 처음 출발할 때 파원에서 처음 시작한 위상은 똑같아야 돼. 알겠지? 위상 똑같아. 위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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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바뀌는구나.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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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하면서, 자,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골 마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상세 간섭이 되면서. 알지? 그래서 여기가 어두운 무늬. 여기 어두운 무늬. 그러면 여기가 2파장이면, 여기 파장이면, 여기는 2분의 반파장이 되고요. 여기는 2분의 3파장이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어두운 부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0은 이중 슬릿에 의해서 빛은 파동이다. 빛의 파동성을 증명했다. 그럼 빛의 입자성은 뭘로 증명했을까? 광전 효과로. 아인슈타인의 광전 실험으로. 뒤에 나와. 그래서 바로 배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 자 우리가 또 추가로 할 것이 뭐냐면은 자 뒤에 스크린을 봤는데요. 자 여기가 밝은 무늬예요.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야. 근데 또 하나의 스크린은 자, 이렇게 돼. 밝은 무늬가. 알지?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둘의 차이. 간격이, 슬릿의, 자, 이 무늬 간의 간격이 자, 커지려면
자, 일단 슬릿의 간격이 좁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슬릿을 빛이 통과하잖아.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면 되겠네. 쉽지만 그냥 우리 그냥 호수에다가 물을 틀어. 호수에다 물을 틀어. 그러면 이 호수에 자, 요렇게 호수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졸졸 나오겠지. 그치? 그럼 호수 군형이 요만큼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 손을 잡아서 눌러봐. 그래서 이 구멍을 좁게 만들어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야. 이 물이 빛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 슬릿의 간격이 넓어지면은 그 넓은 곳에 그 빛이 많이 통과하니까 아마 퍼지는 게 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빛의 간격이, 슬릿의 간격이 좁으면, 자, 그 빛에 해당하는 그 양의 빛이 그 좁은 간격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 이 슬릿의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퍼져 나오는 것처럼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릿의 간격이 좁을수록 줄무늬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알지? 자, 그다음에 같은 슬릿일 때는 빛의 파장이 길어질수록 왜냐면 파장이 짧다는 건 이렇게 진동이 많다는 얘기잖아. 자, 진동이 많기 때문에 짧은, 자, 이 간격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사이를 지나가면서 더 많이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얘도 같이 기억합시다. 왜? 보기로 나오면 되게 헷갈리니까. 자, 우리가 이중 슬릿 실험에서 요